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항상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수급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잖아요. 근데 네. 오늘 당연히 오늘 메인 포인트가 이 가스 가격 상승 그리고 석유화학 쪽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로 오늘 매수세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흐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앞선 코너에서 이제 석유 혹은 WTI 네. 정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WTI 유가의 가격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주에서는 당연히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S-오일. 네,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하는 바이고. 네. 근데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옥가에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죠? 10만 원이 맞아요. 이제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S-오일의 가격이 부담이 되신 분들은 저는 2등주, 3등주격으로 셰일가스 관련주들 안에서 뭐 SH에너지 화학이라든지 BHI라든지 네. 이러한 중소형 개별주들도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WTI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네. 광구를 그동안에 개발하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진율이 안 좋아서 안 팠다가 이제는 그때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광구 개발에 적극적으로 이제 돌입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라서 셰일가스 관련주들도 최근에 보면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네. S-오일과 함께 같이 보시는 전략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말 셰일가스, 천연가스, 이 가스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제 급등했었던 암모니아까지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줄줄줄 엮이는 네네. 굴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라운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에는 과연 어떤 외인대 기관의 종목이 대결을 펼칠까요? 1라운드 열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CIS를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웰크론 한택을 사고 있는데 CIS는 2차 전지 관련주는 건 알겠는데 웰크론 한택은 좀 생소한 종목이네요. 네, 웰크론 하이텍도 그냥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예. 네,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 더비 대신에 그동안 시장의 핫한 중심에 있었던 기업들보다는 조금 덜 갔던 옆에 애들. 있었던 사이드에 있었던 기업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이 사이드에 있다라고 하면 안 좋다라고 좀 의식할 수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시장의 관심에서 그동안에는 사실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이 너무 대장주격 혹은 에코프로비엠, 네. LNF, 첨부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또 핫했지만 이 기업들의 주가도요 사실은 같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이 다시 한번 센터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CIS 그리고 웰크론 한택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CIS와 웰크론 한택이 만났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 승자는 외국인의 픽 CIS입니다. 네, 일단 웰크론 한택은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시세가 났어요. 아, 네, 이미 예. 시세가 났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웰크론 한택처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가지고 있는 CIS에 오늘은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전극 공정 장비를 본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2차 전지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장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 CIS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삼성 SDI도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도 대다수의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잘 나가는 이유가 뭐죠? 예전처럼 단순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뿐만 아니고 실제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공장들은 증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증설을 하게 되면 장비주들은 당연히 그 증설한 공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은요. 기존의 단순 모멘텀을 벗어나서 이제는 실질적인 수요가 밑바탕이 되는 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네. 충분히 고객사들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혜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사실 가장 라이벌로 여기는 게 국내 기업들끼리가 아니에요. 바로 이제 중국 기업들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기업과 중국 시장에서 대결을 하기에 좀 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가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그 단가적인 부분의 이 리스크를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왔어요. 네. 지금 이 전극 공정 장비 CIS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업체들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중국 업체가 많이 조금 줄어들고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그동안에 버텨냈고 그동안에 기술력을 계속 갈고 닦았던 CIS가 지금 더 크게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에서도 그리고 전체적인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산업에서도 CIS는 충분히 호재를 받을 수 있는 바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의 종목 CIS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니까 네. 이 중국 업체 감소 기업 호재가 어떻게 보면 철강 업종하고도 비슷한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승부가 또 나오기 때문에 CIS의 투자 포인트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CIS의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겠죠? 네, 일단 뭐 CIS 같은 경우에도 안 오른 기업은 아니에요. 네, 어제 그리고 오늘, 어제 오늘뿐만 아니고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네, 공격적으로 사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매수를 해서 제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장기적으로 보자 이건 아니에요. 네, 일단은 시세가 낮고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현재의 트렌드가 뭐냐?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자꾸 가는 종목, 가는 섹터만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는 종목, 거래량, 즉 매수하는 종목인 CIS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부터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16,850원인데요. 17,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 저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에 사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나눠서 한번 사보자라는 전략을 제가 제시를 드리는 것이고 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2만 원 혹은 2만 5천 원까지의 목표가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대신에 손절 가격은요. 최근에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그날 네, 그날의 시가가 깨지면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IS의 가격 전략이 모두 나왔습니다. 15,000원에서 17,000원 선에서 분할 매수를 얘기하셨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어떤 종목의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도 열어볼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FNF와 대한항공이 만났습니다. 네. 소비 더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블레 여행 갈래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리오프닝과도 밀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나 홀로 코로나19 시대에도 살아남은 그러한 기업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시장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의 변화도 있었고 수급들의 변화도 있었죠. 일단 FNF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사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굉장히 좋지 못한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굉장히 많은 예상들을 했지만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골프라든지 해외 여행을 못 가더라도 운송 화물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컬처들이 좀 자리 잡으면서 오히려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올해 1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FNF,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혹은 이 종목 외에도 그러한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엔터주들도 사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공연 못하고 콘서트 못하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 우리가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적 발표를 하니까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일단은 과거의 시장이 어땠든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변화, 그 트렌드를 우리가 잘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FNF, 대한항공 지금 위치 두 종목 모두 아마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시세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저효과가 큰 것보다는 뭔가 이제 좋았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종목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NF와 대한항공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기관의 픽입니다. 대한항공의 승리입니다. 네, 일단 대한항공은 여전히 좋은 실적을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실적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못 가고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에 또 여행을 못 오니까요. 그런데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실적들이 나왔죠. 왜? 바로 항공 화물 수요는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 여겼던 3분기, 4분기에도 항공 화물 수요로 인해서 좋은 실적을 냈고요.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혹은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 수요는 여전히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은 하반기까지도 가져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아래 두 개는 그냥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다수의 나라들이 지금 위드 코로나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외여행 혹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행을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차츰차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여행에 대한 재개 기대감은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실적은 화물 수요가 내는 거고요. 그 이상의 모멘텀은 이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볼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의 모멘텀, 투자 포인트를 모두 다 들어봤고요. 그럼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저는 단기적인 좀 시세를 네.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오늘 종가부터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종가부터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것은 오늘 한 번에 사자라는 이야기보다는 좀 분할해서 사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전 고점 부근이 35,000원, 36,000원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시세가 한 번 더 강하게 붙어준다? 그러면 4만 원까지의 목표가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 대신에 27,000원 딱 여기가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8월 이거는 20일 뭐, 네, 그날에 낮은 저가의 가격을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의 손절 라인 모든 거의 한 90%의 손절 라인이 그쵸? 이 라인입니다. 네. 자, 대한항공의 목표가 4만 원이고요. 자, 그다음 손절가 27,000원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35,000원 선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네. 뛰어넘는다면 4만 원까지 또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와 2라운드 외국인과 기관의 대결을 통해 봤고요. 이제 3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동진 세미캠 가지고 왔습니다. 확실히 요즘 이 반도체 쪽으로 그쵸. 좀 이렇게 힘을 넣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좀 오르지 않았나요? 네, 오늘 좀 많이 네. 올랐죠. 예. 오늘뿐만이 아니고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다 오른 상황에 오늘 사실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여기서 밀리지 않고 더 올랐다면 굉장히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쪽보다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지금 동진세미케 같은 경우에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포토레지스트에 관련한 사업을 가지고 삼성전자에 납품을 시작한 기업입니다. 반도체 고점 사이클의 논란이 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여전히 이 국산화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실적을 앞으로 충분히 더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지금 동진세미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뭐 반도체 수요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반도체에서 동진 세미캠입니다. 동진 세미캠의 그럼 가격 전략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죠? 네, 일단 차트 보시면 여기서 아이고. 샀으면 정말 좋았을 기업인데 네.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아, 지난주에 갖고 오셨어야죠.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고 요 며칠 네. 너무 SK하이닉스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제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자 동진세미캠 자 지금부터 저는 이 3만 원 이하 혹은 27,000원 매수 밴드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 번에 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나눠 사는 게 가장 좋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또 추석 연휴가 있어서 공격적으로 사시기보다는 나눠 사자라는 전략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3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그리고 밀린다면 네. 25,000원이라는 이날도 8월 20일 날 네. 기록했던 저점입니다. 네. 25,000원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20 손절 라인 그쵸. 손절가 25,000원, 매수가는 27,000원에서 3만 원 사이의 분할 매수를 얘기하셨고요. 목표가 35,0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의 흐름을 통해서 3개의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